강선호 후보자의 임명 강행 기류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대국민 선전포고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시죠. 끝모를 갑질과 반복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농락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며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번 결정은 이른바 내 사람은 무조건 지킨다는 이재명식 실용주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입니다. 담요를 덮어주고 충성을 바친 인사는 보호하고 스스로 추천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은 인사는 손절하는 그런 이중적 태도는 공정과 상식, 국민 눈높이에 거리가 먼 측근 보훈형 인사입니다. 내 사람이 아닌 사람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결국 지명 철회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명 21일 만에 낙마로 결론을 내린 배경은 과연 뭘까요?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공통된 평가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전문성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실제 부족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청문회 때 모습 다시 보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법정 수업 일수가 며칠인지 아시죠?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교육행정 정보를 연계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죠. 그 시스템을 뭐라고 합니까? 이 나이스도 나이스입니다. 나이스입니다. 제가 본인은 한 나라의 교육부 장관이 되실 분이 제가 법정 수업 일수라든지 나이스 정도를 모르신다는 것은 앞으로 공부 많이 하세요. 네, 어떤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후보자께서는? 그 디지털 교과서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적절한 것이죠? 교육자료, 교과서? 제가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과연 어디서 얘기하시려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황당한 장면은 바로 이겁니다. 활용 점정을 찍었던 부분은 후보자 뒤쪽에서 이제 교육부 공무원들이 청문 준비단이 꾸려져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거기서 컨닝 쪽지가 넘어왔던 순간이었는데 그 장면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육 전문가라고 주장하시니까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대상입니까? 그거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생각을 안 해보신 거예요?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잘 알고 있지요. 뭘 잘 알고 계시다. 야, 모범 답안 보시고 그렇게 컨닝하시는데 아니에요. 좀 안쓰럽습니다.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저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왜 입장을 얘기 못해요? 자, 이고은 변호사님, 네. 저런 모습 과연 교육부 장관 이전에 어떤 교수 또 학교 총장으로서의 자질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하죠. 저도 이제 초등학생 아들을 키운 입장에서 네. 자녀들을 모두 해외 유학시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초중고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저렇게 몰랐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쉬웠고, 저희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되면 사실 부모들은 이 교육부 장관의 교육 정책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매번 수능이나 이런 기조에 대해서 이 부모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지금 저런 부족한 모습을 보인 장관 후보자가 실제로 지명까지 됐다라고 하면 저도 학부모로서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회됐다라는 점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저런 모습들 때문에 여당 의원들까지도 자질 부족이라며 후보자 교체를 공개적으로 요구할 정도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 논문과 자녀 문제에만 폭 빠져 계셔서 그런지 다른 질문들에 대해선 이렇다 하게 답을 못 내놓고 계세요. 툭 하고 질문만 나와도 술술술술 후보자님의 이 교육적 철학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실망스럽다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만큼은 좀 이건 아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교육부 장관으로 나오시는 분께서 제자의 오탈자까지 그대로 복사하는 논문, 아무리 이공계 논문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좀 저는 이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고요. 이진숙 후보자께서 대통령님께 그만 부담을 주셨으면. 자, 저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낙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거든요. 그 논문 표절의 경우에 자, 지금 제목 보시죠. 표절 의혹 알았지만 밀어붙인 대통령실 결국 검증 실패한 거다. 이걸 인정한 것이다. 낙마시켰으니까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왜 표절 의혹을 알면서도 지명했을까요? 관행상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정도로 몰랐을까요? 기자님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인사 기준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질 못했어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기준을 제시하고 근데 그걸 안 지켜서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이제 네. 이제는 밝히지도 않아요. 뭐가 기준인지도. 근데 지금 낙마 사유가 아니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예전에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논문 표절 때문에 2번이나 낙마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장관 후보자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진숙 장관 후보자는 사실 표절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컨닝도 하고 지금 이게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보이지 말아야 될 거를 너무 많이 보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알았는데 낙마 사유가 아니라고 봤던 거는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실패다. 그리고 지명철회라는 것도 사실상 자진 사퇴를 보통 유도하는데 지명철회를 했다는 거는 지명 자체를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게 확실하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선우를 살리려면은 이진숙은 확실히 버리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건 이제 강선우에 대한 반작용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진숙 후보자는 여러 가지로 참 정치가 생물이라서 그냥 낙마될 사람이 나와가지고 전문성이 굉장히 결여된 모습까지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강선우 후보자는 전문성에 대해서 딱히 보인 건 없지만 저런 네. 망신스러운 장면을 안 보였으니까 전문성만 보고서 우리는 그냥 임명했다. 이제 이렇게 핑계를 그냥 프레임을 만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진숙 후보자는 어차피 낙마할 사람을 끝까지 이제 강선 후보자 뒤에까지 지금 끌고 왔잖아요. 날짜를. 그게 처음부터도 의원은 충성스러운 내 측근은 살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렛대 삼아가지고 이진숙 후보자만 날리자. 언제 날릴까? 강선우 살리는 그 타이밍에 날리자. 어떤 방식으로 날릴까? 지명 처리하면은 국민들도 그냥 우리 뜻 뭐 받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은 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참 이용만 당하고 근데 본인의 잘못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뭐 변명의 여지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직은 꿈도 꿔보지 못한 채 덜컥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말했는데 어떤 뜻일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아이들 조기 유학 보낼 때 교육부 장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하셨죠? 네. 그러면 교육부 장관의 꿈은 언제부터 꾸셨습니까? 꾼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냥 덜컥 온 거죠. 덜컥 온 거잖아요, 솔직히. 맞죠? 맞습니다. 네. 솔직하네요. 이런 부분은 뭐 처음부터 뭐 교수가 될 때부터 총장이 될 때부터 교육부 장관을 꿈꿨다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어색할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발탁됐을 때 덜컥 됐다라는 부분. 그러나 지금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지명이 된 이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 시간 동안 충실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은 이고은 변호사님,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선택했습니다.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명 철회를 선택했다는 부분은 어떤 뜻일까요? 이진숙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기 싫었다는 그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본인의 의지대로 잘라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명 철회했다고 해야 될까요? 정확한 내막은 뭐 대통령실이 알겠지만 저는 후자에 좀 더 가깝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진숙 후보자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리고 두 사람을 다 낙마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낙마시킨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강력한 조치, 그러니까 이 자진 사퇴보다는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국민들의 여론의 목소리를 듣고 결단을 내렸다라는 신호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 때문에 지명 철회라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문 하나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인데요. 자, 결국은 지금 저희가 쭉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진숙 후보자는 내치고 강선우 후보자는 살렸습니다. 둘 다 내쳐야 한다라는 여론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철회로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이진숙 후보자를 철회시키면서 급한 불은 껐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대로 정말 강선 후보자를 임명할까요? 아직 그래도 임명 전이잖아요. 물론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은 임명할 수 있냐라는 그런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을 했지만 아직까지 변수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글쎄요, 뭐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또 상투적인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우상호 정무수석으로서는 관련돼서 대통령실에 어느 정도 이제 기류를 이제 브리핑을 통해 얘기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앞으로 이제 여론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변화될 가능성 뭐 당연히 열려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이건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고, 현재 기류를 보았을 때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가 되었지만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대로 국회에서 임명 절차 그리고 뭐 청문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지금은 예측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